저는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항상 귀차니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성능, 혁신성이 아니라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걸 썼을 때 귀찮은지 여부를 갖고 평가해요. 그래서 기술이 좋은 쪽보다는 콘텐츠가 많아서 귀차니즘을 극복할 정도로 쓰기 쉬운 쪽에 점수를 주지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깨진 게 바로 닌텐도 위였는데요. 저는 이게 체감형 게임기라 인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당시에 시장 1위였어요. 하지만 위는 1위 게임기 치고는 수명이 짧았는데요. 아무래도 체감형 게임기인지라 사람들이 빨리 질리더군요. 처음에는 몸을 움직여가면서 재밌게 즐기지만 나중엔 소파에 앉아서 손만 까딱거리면 즐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제게 VR은 성공하기 어려운 도구죠. 쓰는 게 귀찮고 가격도 비싸서 보급도 느리고 보급이 잘 안되니 소프트도 적어서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IT 기업들의 노다지 같은 곳이라 기업들은 귀찮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요.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MS는 VR보단 AR에 집중하던 기업이었고 그래서 AR에 바탕을 둔 기기인 키넥트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키넥트의 판매가 부진하자 차세대 홈 엔터테인먼트인 엑스박스 원에 키넥트를 강제로 동봉하지만 결국 소프트가 적어서 활용할 곳도 없는데 게임기 감아 올리는 주범으로 평가받자 후속기에서는 아예 빼버리고 말지요. 이렇듯 기업과 고객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체험을 시키려는 기업과 새로운 체험은 좋지만 새로운 귀차니즘도 싫은 고객과의 싸움을 말이죠. 그래서 애플이 새로운 VR인 비전 프로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을 걱정한 건 아니고요. 애플답게 가격도 비싼 제품인데 이걸 샀다가 여태까지 VR처럼 돈 낭비를 할 것이 걱정된 거죠. 그런데 전 비전 프로를 보면 애플이 이 문제를 꽤 현명하게 돌파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VR의 역사를 바탕으로 비전 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되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말합니다. VR과 가상현실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이며 AR,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증강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가상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간을 창조하지만 증강현실은 우리가 아는 현실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죠. 게임인 헤비레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노먼 제이드는 틈만 나면 AR 디바이스를 착용하여 AR로 만든 공을 갖고 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실제 세계이며 노먼은 실제 세계인 경찰서를 그대로 인식하지만 그가 하는 공놀이만큼은 그만 인식하는 증강현실인 것이죠. 인트로에서 MS가 키넥트로 추구했던 기술이 바로 AR이에요. 그리고 혼합현실 MR은 이 둘을 합친 것입니다. 폴 밀그램과 키시노 후미오가 정의한 단어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한 것이죠. 마블 유니버스의 아이언맨 2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MR은 토니 스타크를 상징하는 기술이 됩니다. 용어는 이렇게 다르지만 인간의 오감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것, 현실과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몰입시키는 것이 VR 기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요. V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죠. 이는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현실을 모방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지만 서로를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특정 시나리오나 조건을 재현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통계적 방법이죠. 만약 게임이라면 병사를 일정 수 이상 파견하면 상대방의 병사 수, 전략 방침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하죠. 하지만 가상현실은 완전한 가상 환경 안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며 피드백은 데이터의 결과라기보다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현실은 특정 환경을 체험하게 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에 쓰이지만 시뮬레이션은 과학, 공학, 의학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죠. 또한 인간의 행동을 피드백하기 위해선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컨트롤러의 조작과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 가상현실을 뜻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극작가인 앙토네 아르토가 만든 신조어로 연극이 진행되는 극장 무대를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온다는 개념이죠. 이후 이 용어는 19세기
3세기에 등장한 스테레오스코프로 부각되는데요. 안경을 껴서 양쪽 눈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어 입체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즉 3D죠. 평면 영상을 입체화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3D와 입체화하여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VR은 의외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술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발상에 따라 언제든지 연결될 수가 있죠. 본격적인 VR의 개념, 기술의 등장은 20세기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반 서덜랜드는 최초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는데요. 이 장치는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하여 입체적인 가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군사, 교육, 의료 부문에서 활용되었고 이와 동시에 소형화, 제조 비용을 낮춰 일반화시키는 싸움이 시작되었죠. 또한 20세기 후반 미국의 과학자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제런 러니어는 VR이라는 용어를 현재의 가상현실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합니다. 즉 어찌 보면 역사가 이외로 길지만 가상현실을 말하는 기술 중 가장 신참이랄 수 있어요. 가상현실은 장점이 많은 기술이죠.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현실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공군의 낙하 훈련이라던가 우주비행사의 무중력 상태 훈련은 예전엔 많은 비용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VR만 있으면 가능하죠. 위험한 재해 현장을 안전하게 경험시키는 것, 위험한 응급수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콘텐츠라도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바로 게임이겠죠. 그리고 가상현실은 게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은 컨트롤러와 수상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제공하는 세상을 체험하는 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RPG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검을 휘두르는 것은 일종의 가상현실이라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닌텐도 같은 회사는 가상현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워치오보이, 위는 그 산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 이후 새로운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요. 바로 비대면 협업 및 회의입니다. 사무실에서 마주 보면서 일해야 성과가 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오히려 성과는 더 올라가고 부동산 임대료도 줄일 수 있으며 무임승차하는 직원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줬죠. 지리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간의 협업이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VR은 최고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마주보는 것 같으니까요. 이외에도 용도는 많습니다. 자동차나 선박을 미리 만들어 본 후 VR을 통해서 문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들여 모델 하우스를 만들 필요도 없죠. 또한 여행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물론 우범지대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죠. 지금도 구글맵으로 여행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으니 나중에 크게 클 시장이 아닐까요? 하지만 VR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캡콤은 철기라는 로봇 시뮬레이션을 낸 적이 있는데 게임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그리 좋지 않았죠. 이유인즉 컨트롤러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철기는 좀 과장된 사례긴 하지만 사람들은 콘텐츠를 즐길 때 무언가의 작업을 최대한 덜 하는 걸 선호하죠. 조금이라도 덜 거추장스러운, 조금이라도 조작 단계를 덜 거치길 바랍니다. 게다가 장비가 있으면 비용 문제도 발생하죠. 보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제작사들은 현재 보급된 기기만큼 예상 판매량을 잡을 테고 자연스럽게 예상 판매량 이상의 돈은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또한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3D의 보급이 생각 외로 더뎠던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체감을 아예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효과가 좋아서 눈이 아프거나 어지러웠기 때문이죠. 또한 레이턴시로 인한 지연 문제, 우리 움직임과 VR 세상의 움직임이 잘 맞지 않아서 이로 인한 멀미도 일어납니다. 아직 기술 과도기라는 이야기도 되죠.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은 온라인 게임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너무 몰두하다 보면 가상현실에서의 인간관계나 활동이 현실 세계의 그것을 대체하여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VR을 바탕으로 한 시장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 IT의 미래임에도 주류 시장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저는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고 할 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게으른 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써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전 프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애플이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패드가 잘 안 팔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패드는 잘 팔리는 것도 모자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이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개인 놀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즐기는 도구는 TV와 컴퓨터가 있지만 TV는 사실 가족이 같이
즐기는 물건이며 컴퓨터는 사실상 의자에 앉아서 써야 하죠. 이런 제약에 더불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즐기는 장소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UMPC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지만 이 둘도 마냥 편한 물건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이패드라는 물건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가장 편한 자세로 손가락 하나만으로 적당히 큰 화면에서 독서, 영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편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놀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보다 크니 눈이 상대적으로 덜 피곤하며 나만이 볼 수 있는 완벽한 개인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전 비전 프로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생긴 것만 보면 기존의 VR 헤드셋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존 기기는 가상현실을 즐기기 위해서 쓰거나 벗어야 하는 반면 이 기기는 macOS, iOS, iPadOS를 바탕으로 한 비전 OS를 제공하기 때문에 VR 소프트만이 아니라 일반 소프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을 하다 지치면 그냥 웹서핑을 하거나 영화,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요. 또한 생산성을 위한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즉 다른 VR 기기와는 달리 비전 프로는 한 번 들어가면 벗을 필요가 없단 겁니다. 식사 시간 이외엔 말이죠. 기존 VR은 콘텐츠와 용도가 제한적인지라 짧은 체험을 한 후에는 벗어야 했고 이 귀찮은 과정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비전 프로는 애플 생태계 서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3D나 입체가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 가상 체험이 끝나도 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전 프로를 쓴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에서 글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굳이 일반 소프트를 VR에서 쓸 필요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영상 작업을 위해 모니터 2대를 쓰고 책도 몇 권씩 쌓아놓고 일하는데 비전 프로의 세상에선 이걸 공중에 띄워놓고 공간 제약 없이 편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겁니다. 토니 스타크가 그랬단 말이죠. 즉 애플은 가상현실을 위해 쓰고 벗는 게 불편하다면 계속 쓰고 있어도 되는 기기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비전 프로가 이렇게 보급된다면 애플은 비전 OS 생태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소프트를 제공할 겁니다. 나만의 공간에 친구를 부르던가 애완동물 금지구역에서 가상 애완동물을 키울 수도 있죠. 우린 이런 게임을 너무 잘 알지요? 굳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가상 공간에서 즐기게 해주면 수요가 있을 거란 애플의 역발상. 이게 제가 비전 프로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VR의 역사를 바탕으로 비전 프로가 왜 특이한지 짚어봤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